1995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17세 고등학생 김지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단 10분 거리. 평소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은이는 완전히 사라졌고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떤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문 일면에는 고교생 실종, 행방묘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건이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결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소녀가 가을 저녁 골목에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듯 사라진 이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1995년 당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곳이었죠. 김지은 양이 살던 동네는 2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가로등은 듬성듬성 서 있었으며 저녁 6시만 되어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인근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키 160cm의 단발머리,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장래희망은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와 아버지 김동수 씨, 그리고 2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4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지은이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8시에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동생을 돌봤습니다. 특별한 취미는 없었지만 독서를 좋아했고 특히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연애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지은이를 모범생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995년 9월 14일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보다 1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깨웠을 때 5분만 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해결했고 8시 5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늦겠다, 뛰어가야겠네라고 말하며 지은이를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1교시 국어 시간에는 시 낭송을 했고 지은이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읽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후에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감정을 담아서 읽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학교 매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은이는 집에서 책이나 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수업도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5교시 영어 시간에는 단어 시험을 봤는데 지은이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6교시 체육 시간에는 배구를 했고 지은이가 속한 팀이 이겼습니다. 친구들은 지은이가 그날 유난히 활발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청소 당번이었는데 지은이는 성실하게 교실 뒤편을 청소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나와 교실을 확인할 때까지 지은이는 혼자 남아서 칠판을 깨끗이 닦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청소 다 끝났구나. 조심히 들어가라.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네, 선생님도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5시 45분경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선 지은이의 발걸음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오후 6시 10분 학교 정문 앞 문구점 사장 이모 씨는 지은이가 연필 한 자루를 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지은이가 연필 하나 주세요라고 했고 저는 500원을 받고 연필을 줬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이모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6시 15분경 지은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이 혼자 걸어가더라고. 가방을 메고 뭔가 손에 들고 있었어. 연필인지 펜인지 뭔가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것이 문구점에서 산 연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6시 20분에는 지은이네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원이 지은이를 목격했습니다. 경비원 박모 씨는 지은이가 평소처럼 인사를 하며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은이네 집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 마지막 목격 장소 지은이네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서 옆집에 사는 할머니 최모 씨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평소처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최 할머니는 그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골목을 돌면 바로 지은이네 집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도 7시 30분이 되어도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6시 45분이면 어김없이 집에 도착하던 지은이였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는 처음에는 친구 집에 들렀나 싶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미리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 들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8시가 되자 박영희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이의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지은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온 8시 30분 부부는 함께 지은이가 다니던 길을 따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지은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 50분 박영희 씨는 계양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오다가 사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7세면 거의 성인 아닙니까? 친구들과 놀다가 늦는 거 아닐까요?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세요. 당시 경찰은 고등학생의 실종을 단순한 가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밤새 지은이가 다니던 길을 수십 번 오가며 딸을 찾았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지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5일 금요일 지은이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자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학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전 교직원에게 지은이 수색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도 모두 나서서 동네 곳곳을 뒤졌습니다. 경찰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50여 명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던 길부터 시작해서 학교 주변, 집 주변, 인근 공원과 하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경찰견도 동원되었고 인근 산과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가방도 교복도 심지어 그날 산 연필 한 자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주요 일간지들이 이 사건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17세 여고생 실종 미스터리, 집 앞 200m에서 증발한 소녀, CCTV도 없는 시대의 한계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이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가 동네 곳곳에 붙었고 실종자 찾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은이가 사라진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돌아와서 엄마를 찾을까 봐요? 아버지 김동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딸 찾기에 매달렸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언제 돌아와요? 라고 매일 물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9월 21일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골목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살던 중학생 임모군이 그날 밤 9시경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싫어요, 안 가요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 증언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왜 사건 발생 당일이 아닌 일주일 후에야 신고했는지,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기억하는지 등이 문제였습니다. 임모군은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의 의문을 표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골목 인근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한모 씨가 사건 다음 날인 9월 15일 갑자기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사 계획은 미리 있었던 것이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 씨를 추적했습니다. 한 씨는 부산으로 이주한 상태였고 경찰이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한 씨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여러 목격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한 씨는 지은이와 전혀 면식이 없었고 평소 아이들과 접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용의자가 거론되었습니다. 먼저 지은이네 집 근처에서 가끔 보였던 수상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종종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동네를 배회했다고 주민들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를 가르쳤던 남교사들과 학교 직원들 모두 알리바이를 조사받았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예뻐서 관심을 보였던 체육교사가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 당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실종 사건에서는 가족 관계자가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사에, 어머니는 집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것이 주변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은이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몸값 요구 전화도 없었고 협박 편지도 없었습니다. 당시 인신매매나 성매매 조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검토되었지만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특별히 돈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납치의 동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도 하루나 늦게 수색을 시작한 것, CCTV가 없던 시절이라 지은이의 마지막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목격자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도 수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가출설, 납치설, 살인사건설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했고 이로 인해 허위 제보가 쏟아져 경찰의 수사력이 분산되었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는 허위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되어 수사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이 장기 미제로 가면서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은이가 다른 지역으로 팔려갔다, 외국으로 밀항했다, 종교단체에 납치됐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1996년 사건 발생 1년 후에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도 구성되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는 매년 9월 14일이면 지은이가 사라진 그 골목에서 촛불을 켜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올 것을 믿어요.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DNA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수사 기법이 향상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은이 사건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보려 했지만 물적 증거가 전혀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머리카락이나 개인 소지품 등으로 DNA 프로필을 만들어 두었지만 대조할 증거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년 경찰청은 장기미제 사건 재수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사건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어 기존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당시 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목격자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기억도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최할머니도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지은이를 못 찾아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20년 지은이 사건 발생 25년을 맞아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습니다. 온라인 추리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은이가 우발적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계획적 납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3년 현재 지은이는 45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중년 여성이 된 것입니다. 아마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자녀를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박영희 씨에게 지은이는 여전히 17세 고등학생입니다. 박영희 씨는 현재 75세입니다.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번호는 28년째 그대로입니다. 혹시 지은이가 전화할지 몰라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은이 방도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은이가 읽던 책, 입던 옷, 쓰던 물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그대로 두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 딸을 포기해요? 엄마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박영희 씨의 말입니다. 아버지 김동수 씨는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생전에 죽어서라도 지은이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은 현재 39세가 되어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고모가 있다고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누나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DNA 기술 발달로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 귀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CCTV 설치를 대폭 늘렸고 실종아동 신고 체계도 개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종아동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골든타임 내 수색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CCTV의 필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5년 당시에는 거리에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지은이의 마지막 동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종아동 찾기 방송과 포털 사이트의 실종자 찾기 서비스도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실종자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며칠 내에 찾아지지만 지은이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이의 실종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 대한 경고이자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입니다. 지은이 사건은 또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처음에 가출로 치부하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색에 나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추측성 보도는 수사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은이 사건 당시에도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로 실종자 찾기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지은 양을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영희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지은이를 위해 아침상을 차립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지은이가 언제 돌아와도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요. 인천 계양구 그 골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모퉁이에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지은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DNA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서 오래된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 사건도 새로운 기술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지은이 가족들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온라인 추리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지은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분석이 제시되기도 하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재검토되기도 합니다. 비록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관심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작은 단서라도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달로 기존 증거를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은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995년 당시의 수사 시스템, 사회 안전망, 언론 환경 등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들이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은이의 실종이 헛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미스터리가 풀리고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은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했든 가족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은 흘러도 기억은 남아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28년째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딸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지은 양, 어디에 있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995년 인천 김지은 양 실종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이런 미제 사건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조명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